반갑습니다. 행정담당 장혜정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지난 월요일 시작된 이후 이동과 모임의 증가, 쌀쌀해진 날씨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소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어렵게 시작된 일상회복이 후퇴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와 주기적 환기,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1월 둘째 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황종훈 국장님이 보고할 게 많은 거죠. 제가 모처럼 간부에 왔기 때문에 좀 먼저 자료를 시간을 주시면 제가 예.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야기한 그 준비는 됐습니까? 네네. 먼저 말씀하시죠. 예. 저희가 이제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관객 수나 경제 유발 효과 등은 나중에 별도의 브리핑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예. 제가 느낀 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축제나 행사를 할 때 한 3일 이상 행사를 하는 것은 주최 측으로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엑스포 38일 동안 했는데 본수님부터 국장님들 다 나오셔서 챙기시고 또 과장님들 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엑스포 조직 입장에서는 성공 유무를 떠나서 도움을 주셨던 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군수님께서 크게 조직위원장님이시니까 군수님께서 전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한 하루 정도만 주시면 저희 조직 입장에서는 참 이런 모양새도 있고 감사한 일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 일단 그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또 따로 보고할 것도 있습니까? 네, 브리핑할 때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전 직원들 휴가를 하루 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고생하셨던 그쪽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38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3일 정도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 사무국 직원들과 이렇게 조금 가족도 돌보고 예. 목욕탕도 가고 이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일 동안 주말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엑스포를 이렇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3일간의 휴가는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하루 정도 휴가를 다 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제안했고 이제 여러분들은 3일 정도 보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조철 그렇게 과장이 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답을 안 했어? 조철 과장이 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전부 고생하셨고 전체 공무원들은 하루 정도 특별휴가를 가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38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고생하셨던 분들은 3일 정도 특별휴가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느낀 건 참 많지만은 메모는 안 하셔도 되지만 제 느낌으로는 이 엑스포 행사는 첫 번째 티켓을 강매하지 않아도 성공하는구나. 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언제 어느 날에 가서 일하라고 강제 배정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구나. 맞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고급 기술자나 하석이나 정찰제 가격이 아닌 외화 낭비하지 않더라도 이 엑스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군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가능하구나. 혹여 군민 여러분들께서 약간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만 보완해주면 이 축제는 우리 고성군민의 능력으로서 무난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도 국가대표급 정도의 축제는 가능하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느꼈던 게 그거고 어저께 폐막식장에 가서 인사말 하라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몇 자 제가 적어봤던 거 어제 폐막식장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들으셔도 될 것 같고 10월 1일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개막을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에 알렸습니다. 결정하기 전까지 몇 차례 연기를 포함 수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행정을 적극적으로 신뢰해주시는 군민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믿고 저희들은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폐막식입니다.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혹 조금 더 하면 안 되냐는 분들도 있었지만
오늘로서 사라진 공룡 그들의 기한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38일간의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자주 올 걸 이젠 후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일자 모든 언론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코로나19 이 엄중한 상황에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지방정부는 거의 없고 혹 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나 수준이 감히 어떻게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와 비교할 수 있겠냐고. 이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아마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던 이유는 오직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과 국민 스태프분들의 노력, 경상남도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그리고 행정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신 자랑스러운 국민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고성군의 위상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주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10월 1일 개장식 때 제가 드린 말씀, 우리는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준비한 공룡 엑스포를 보면서 힐링하고 스트레스 풀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고성군이 책임진다. 또 하나,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신용, 신뢰, 약속, 즉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매불망 공룡 엑스포를 기다려왔던 우리의 아이들에게 고성군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을 지킨다는 것, 전 이것이 엑스포 개최의 이유이다 생각합니다. 고성군이 대국민 약속을 지킬 수 있던 이 모든 것 또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38일간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그 고마움 평생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영웅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폐막식 인사를 했었습니다. 요즘 공보팀에는 누가 글로 안 적어줘서 맨날 제가 적습니다. 이제 그 보자 뭐 순번대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꼭 보고하셔야 될 분들만 보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편케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뭐 보건소장님도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거죠? 예.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가정들이라 한번 소장님 예, 보건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양파 모종 처리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양파 수확할 때 또 창녕에서 집단으로 발생을 했듯이 양파 심으러 우리 고성군 인력이 진주, 사천 해군자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합천, 함양, 창녕을 이리 다니는 갑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에 우리가 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오늘 한 6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 함양에서 어제 검사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엄면장님들께서 이걸 이제 해당 파악을 좀 해주시가지고 좀 철저히 좀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타 지역에 가서 작업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읍면별로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양파 수확하는 과정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수확은 끝나고 심어야 될 때도 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몇몇 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라는 보고를 잘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실제로 망각의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않으면 살 수 없거든. 충분히 그 지점은 이해되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또 후속 조치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건
지금 읍면장별로 읍면에 장기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작업하시는 분들 전부 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일이 터진 거는 터진 거지만은 지금 다 챙겨서 그분들이 방역수칙 제대로 철저히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지, 그 현장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마을에 몇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마을 전체 조사도 필요한데, 전부 다 읍면장들은 왜 본청에만 이것을 자꾸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 건에 관련돼서는 읍면장님들의 책임이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건지도 한번 다 챙겨봐야 되고, 오전 중으로 읍면장들은 읍면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가 전부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는 것,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혹시 이제 다른 과에서도 보고하실 게 있으면 편안히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안 하셔도 되고 다 보고 안 하실 모양이구나. 우리 그 농업인의 날 행사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정책과 장차입니다. 예. 예, 이번 주 그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저희 올해도 전년과 같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뭐 기념식으로 이렇게 준해서 이렇게 뭐 청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해도 했습니다만은 그 나눔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쉬움을 달래는 가래떡 나눔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고생하신 분들 좀 시상도 좀 하고 예.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대수 과장님도 같은 날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하시는 거죠? 예, 우리 농촌생활문화관 준공식이 10시에 개최되겠습니다. 이제 그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패를 이렇게 그분들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의 협조나 노력 없이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준공을 하기는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예. 그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이 좀 이렇게 상을 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공로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녹지공과장님, 우리 대가면 백나무, 예. 우리 그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거기 정비를 하려고 하면은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반 정비업체에 맡기면 이 가지를 쳐내는 것, 그리고 나무 부근에 있는 풀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보면은 함부로 뽑아내면 안 되는 게 복사열이라든지, 그죠? 그것을 통해서 수분을 이렇게 축적한다든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냥 보기만 좋게끔 미관 정비를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처음 발견하신 그 전문가분하고 통화를 예.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예. 지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예. 이대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향후에 더 추가로 그 평나무에 대해서 뭐 보존이라든지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논해서 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0년, 600년 된 나무들을 미관상 보기만 좋게끔 정비하는 것,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가지치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옆에 있는 정비나 풀을 베어내고 뽑아내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전문가의 조언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국 과장님은 주말에 고생하셨다고 오늘 안 오셨구나. 오늘 모친 병원에 좀 모시고 가고 아, 죄송합니다. 참고 삼아 이제 토요일 날 남산의 남산정에서 소가야 차 문화 축제를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 보면은 이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우리가 차례를 지낸다라는 말은 그 차자가 우리 그 차다자지 않습니까? 따뜻한 차를 조상님 전에 올려서 조상님을 기리는 거, 이게 차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정약용 선생님은 차를 마시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 옛날에 중국의 유비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복음을 팔아서 좋은 차를 사서 어머님에게 드리는 막 이런 가정들이 있었고, 우리 일상이 다반사라는 이야기가 다자가 차다자고 반자가 밥반자지 않습니까? 차와 밥처럼 차는 일상생활과 항상 밀접해 있는데, 제가 좀 많이 아쉬운 건 뭐냐면 군수실에는 고성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 문화 축제를 이렇게 해도 대부분 하동록차 이래 중심인데,
고승차가 좀 빨리 좀 보급돼서 군수실에서도 오시는 손님들을 고승이 난 차로 좀 대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행정에서 좀 구매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도 하고 선물도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 봉사과장님은 지적 제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던데 그 저도 현장에 나가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 제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들도 좀 이렇게 좀 알아야 될 부분이 그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적도가 그 옛날 1914년도 일제 조사 청량 때 1914년도 예. 종이 도면으로 작성돼 갖고 지금까지 한 100여 년 이상 관리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적도 경계하고 현지 경계하고 불일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 다 불일치합니다. 아. 이거를 최신 디지털 예. 측량으로 기법을 예. 해갖고 위성 측량으로 해가지고 새로이 지적 공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유권에 관해 가지고 이게 이권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나오셔가지고 예. 주민 협조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동산마을의 주민분들은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까지 하러 오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생기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적 공부에 200평이 있었는데 예. 하다 보니까 제가 210평을 쓰고 있었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적 공부에 200평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210평이 넘으니까 10평에 대한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평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문제를 시하고 그렇습니다. 또 줄어드는 그 대신 또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게 정확한 경계를 통해서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확인하는 작업들은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땅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대로인데 이제 토지 대장상 그 면적만 예.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건설과는 그러니까 죽게 진전간 이제 도로 이제 준공 언제입니까? 109는 9월 30일 준공을 했고요. 예. 아무래도 209는 12월 말까지 지금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전에 오뚜기 식품일에 사장님 한번 오셨던데 그죠? 예, 오뚜기 식품은 애초에 비관리청으로 이제 허가를 좀 진행을 하다가 예. 그 진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서 일단은 그냥 신호 체제로 예. 동시 신호 체제로 해가지고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문에서 그 좌회전 할 수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정문에서 이제 소행차는 그 자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할 수 있고. 대행차는 조금만 더 가면은 통로 박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돌아서 진입하는 걸로 지금 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자기 부지도 다 이렇게 기부채나 비사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불이익만 당하는 느낌이 들고 그 부산청이나 어디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고 처음에 현장 소장이나 현장 이야기할 때는 해주겠다 했다가 지금은 차일별 서로 핑퐁을 하는 과정이라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게 아마 그분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서는 예. 그 별도로 진출입 차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쪽에 이제 동시 신호 체제를 전환을 하면은 아까 말씀처럼 소행차는 진출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예. 대행차는 그다음 통로 박스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그쪽도 그런 쪽으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우리 행정의 이야기로서 동의가 되고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마무리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이 이야기하는 것이 미흡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나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상황이면 부산청도 한번 와야 될 것 같고. 예. 그죠. 그리고 부산청에 우리가 부르기가 애매한 지점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쪽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부산청에 이야기하고 그쪽에 있는 보좌관이나 국회의원도 같이 한번 현장에 와서 깔끔하게 이 문제를 털어버리는 것. 결론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의 능력과 한계가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계속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 민원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한 번 더 걸러주는 과정은 필요한데요. 그 과정을 제 같은 사람 활용해 주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작년에 가리비를 80톤 군납을 했지 않습니까? 선택급식으로. 이것을 이제 기본급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계속 논의가 안 되고 있었어. 수상가에 물어보니까 수협에 확인해 보니까 수협도 자기들도 모르겠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군대 이제 납품 관련돼 가지고 군인들은 닭을 놓고 볼 때는 닭다리나 가슴살만 먹고 싶은데 통째로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아마 이 개선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군납에 대해서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이제 많은 형님한테 전화하고 그분이 지금 그 납품 개선위원회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담당자 계장을 국회로 보냈고 그리고 그분들 정리했던 것을 우리 담당자에 주고 그 보좌관과 우리 담당자는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수협에도 전달해 주고 그럼 수협과 행정이 같이 의논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는 수협에만 물어보고 수협도 내용 모른다 하고 뭐 서로 이러다 보니까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사항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부서들은 정보는 중앙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맨날 고민해봤자 우리 닥치는 일 이렇게 신경 쓰다가 실제로 그것은 이제 복잡하니까 계속 모르고 있는 사항들 그래가 시기를 놓쳐버리면 납품도 안 돼버리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서별로는 애매모호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국회 그 상임위 위원들과 연결해서 그쪽에 있는 보좌관이 그 전체 내용을 알게끔 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계속 소통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타 기관에 궁금하다 싶은 게 있으면 우리가 알려주고 그래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오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풀어내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시간만 갈 뿐. 그래서 혹자들은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때만 되면 월급만 놓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전환들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제가 그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상조감의 오토캠핑장 위탁 사업이 행안부 지방소득 소비세제과 우수 사례 서면 심사 통과했다고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하여튼 이제 오토캠핑장 위탁 사업이 행안부의 무슨 우수 사례 서면 심사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본 심사 통과되면 인센티브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없는 사업을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수익 사업으로 전환했던 것 이게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서면 심사를 통과한 건데 이 말씀드린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찰 되면서 계속 이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위탁이 되면서 깔끔하게 문제가 정리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이제는 정부에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 그죠? 이걸 보면서 까빌로는 이제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들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 그럼 엑스포 사무장 따로 이자를 보고할 건 없는 거죠? 예, 저는 이전 엑스포는 끝났기 때문에 엑스포 이후에 엑스포 행사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대국민 브리핑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원칙은 당황포는 놀리면 안 된다. 이 원칙인 거죠. 연중하든 계절별 하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죠? 그러면 그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우리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유지 관리비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계속 덮어두고 하면서 적자를 통해서 계속 유지해 나갔던 건데 그 일반 민간 기업은 벌써 망했을 거고 문 닫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유지 관리비는 지원이 기본적으로 되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 국민의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도록 하는 것, 내 주머니에 돈 나가지 않는다고 내일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행정의 발상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죠? 이전에는 뭐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앞에 주에 그
대성초등과 우체국 미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대성초등학교 바로 앞에 공릉주차장 곧 조성을 합니다. 그 옛날에 KTNG 그 뒤쪽에 넓은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땅을 매입했고 실제로 법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애로사항은 행정은 계도기관, 홍보기관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안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군비보다는 국도비 확보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하라고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더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 원칙 속에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5회 가리비 축제할 때 우리 가리비 판매액이 한 2억 7천 얼마 한 2억 8천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11번가 같은 경우는 2억 8천 중에 한 2억 2천 판매를 했고 우리 공릉나라 쇼핑몰은 얼마 정도 판매한 줄 아십니까? 총 2억 8천 판매한 것 중에 군비 지원은 하지 않는 11번가 같은 경우는 2억 2천을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공릉나라 쇼핑몰은 얼마를 판매했을까? 2천만 원 조금 더 판매를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 이제 해양수산가에서 이 수치를 저한테 보고를 하기에 공릉나라 쇼핑몰은 고성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고 거기에는 인력도 배치되어 있고 지원도 되는 곳인데 왜 이렇게 2억 2천과 2,100만 원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잘 몰라. 뭐라 생각하십니까?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는 11번가 같은 경우는 공릉나라 그 가리비 판매가 2억 이상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단위에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판매를 하지 않는 이유, 이게 보면 담당 부서에서 계장과장들이 보고에 올라오면 이 다 고민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치만 저한테 보고하라고 계장과장 국장 부문수가 존재하는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원인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이 중요한 부분들일 건데, 그죠? 전혀 군비가 지원되지 않는 데는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10분의 1밖에 판매를 하지 않는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동물행복센터 관련돼 가지고 동물보호단체가 이제 행정과 의회와 동물보호단체 산자 간담회 이렇게 요청한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좀 하시죠. 저는 그분들과 빨리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을 좀 빨리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택시 랩핑 광고와 관련돼서는 실가별로 실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게 이런 것도 참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택시 보면 택시 그 옆에 그 광고가 어떤 거 하고 있는 줄은 아셨습니까? 그 2개 정도 했을 겁니다. 엑스포 기간에는 엑스포 광고했고 그 끝나고 나면 공릉나라 쇼핑몰 광고 정도 한 거. 이 전부 다 군비 지원되는 건 아시는 거죠? 그죠? 좀 조금만 자기 부서급만 판단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군비가 투입되는 곳이 효율적으로 효용성 있게 실제로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엑스포 기간이 끝난 뒤에 그 택시 광고는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발빠른 고민들이 필요하고 우리 과별로 우리가 홍보해야 될 부분들 잘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준비, 그걸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버스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 그리고 거기에 또 군비도 좀 지원하고 해서 기업체들 광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들의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 제가 자꾸 뭐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진짜 저는 말을 아끼는 편인데 보면 느낌이 오고 이래서 아이고 제가 미치겠습니다. 이게 뭐 개인 돈을 허투루 써도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담당 부서나 과나 국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더 효율성 있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자꾸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에도 이제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 발주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성에도 파크 골프장 하나 정도는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배상길 위원한테 한번 찾아갔었는데 그때 저한테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의계약은 전부 다 불법, 4,600억 정도의 공모사업은 일정의 어떤 사람을 주기 위한 특혜, 그러니까 이제 공모사업도 전부 다 특혜로 규정을 해버려서 앞으로 고성군은 도나 중앙에 가서 공모사업 받아오기는 이제 털려버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해달라라고 첫 번째 요구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군수가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지시 외압을 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정하게 업무를 받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군수는 사퇴하라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의회나 군의원들에게 했던 부분을 진솔되게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이 세 가지 안이 배상길 위원이 제안한 건지 군의회 의원들의 전체 생각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세 가지 부분에 답변을 주면 이제는 민생에 같이 전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그래서 개인의 생각, 전체 생각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박정규 담당관님도 제가 나중에 언론사들도 간담회를 할 건데 오늘이든 내일이든 제 모든 일정을 내 빼더라도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요청을 제가 좀 하는 걸로, 그래서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모두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건지 뭔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저도 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의원님들의 사정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언론사 국민들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도 저는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비공개를 전제로 한다 해도 저는 무조건 갈 테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일정을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죠? 국민들이 불안한 것, 행정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모든 일차적인 책임은 군수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국민들이 저를 뽑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면 다 무조건 제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좀 의원들과 제가 앉아가지고 문제 일정 정도 문제를 좀 풀면서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일정이든 취소하고 요구하면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앞에 우리 그 조동수 보좌관이 지금의 상황이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본인으로 인해 행정이 민생을 잘 챙기지 못하면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하면서 저한테 사직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적은 거 맞죠? 꼭 그러니까 지금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들이 그 자신을 임명했던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행정이 혹여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그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리고 행정과 의회가 이렇게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 뭐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일정 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직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과장 왕식 국장님은 이 절차대로 좀 처리하시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하시고 정리하는 걸 하고, 그래도 그 한 말씀 하시죠. 따로 드릴 말씀 없고요. 한 3년 좀 지나서 이제 군의있는데 그동안 많이 배우고 감사했습니다. 그 참 저도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이제 해야 할 일은 참 하다 보면 왜 해야 할 일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납니까? 분수이 원래 그런 겁니까 일이? 제가 좀 성격이 좀 까칠하 꼼꼼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좀 부끄럽지 않게끔 하려고 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조금 더 이것이 국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들은 계속 해봅니다.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좀 약간 객관적으로 좀 정리를 조금은 좀 잘하는 편은 제 개인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의 결정은 내가 조금 손해본다 싶으면 그 결정은 대부분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을 갖고 이 판을 보게 되면 절대 결론 못 내립니다. 내 거를 다 내려놓은 것 플러스 알파로 내가 좀 피해본다라고 생각하면 개인적인 일은 안 풀릴 일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윗동네 있을 때도 거의 제가 이제 전국구 해결사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거제 저도가 개방됐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저 조금 관련 제가 했었는데 그때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군인들은 저희들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실 만큼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만큼 거제 저도가 그렇게 관광 상품을 하기에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실제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 관할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박태수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별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실제로 그 별거 없습니다. 뭐 관광장은 괜히 뭐 언론에 그래 떠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관광 상품할 게 별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 장군 보고 당신이 뭔데 결정하는데? 당신이 전문가가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럼 직접 현장에 들어가 보자. 그래 판단하자. 왜 당신이 결정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그쪽에 전문가 있는 사람들이 그 들어가 봅니다. 실제로. 그래 쭉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뭐 제때 개방한 건 아닙니다. 항상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이제 저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갔던 거죠. 이제 항상 이제 제 집사람은 좀 천천히 하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서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막 이런 거. 일 안 하면 욕 안 듣는다. 그죠. 근데 저는 더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제게 준 소임은 잘해라. 능력 있다고 뽑아줬다 아이가. 능력 없으면 가만둬라. 때려치워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더 속도를 내서라도 변화 개혁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고성이 발전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과정에 이제는 초창기는 여러분들도 힘든 게 있었겠지만 그래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고성 많이 변했다. 국민들이 행정 신뢰한다. 여러분들 자부심이 저는 있을 거라 보고요. 저는 항상 드렸던 말씀 한 명의 공직자가 고성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